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서 참으로 논란이 많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알 텐데 그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의 취소, 무효라고 하는 항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취소와 무효를 구분을 하면서 무효의 대표적 사례, 1번 사례, 우리 박지혜 전 변호사께서 웃고 계시죠?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이게 무효의 아주 대표적 사례입니다.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임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무효예요, 무효.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얼마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그분은 과연 알까요? 지금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안정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까? 물론 대외 요건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혼란상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마나한 혼란만 조래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오늘은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저보고 말씀드릴 기회를 많이 가지라고 발언을 짧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길게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게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영역의 일들 같습니다. 국민들은 선거 때 되면 이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이제 판단을 내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너무 텀도 길고 또 선거 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별 후보들의 정확한 성과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단 속이 숨기가 쉽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게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욕이 많은 그런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성과를 만들 수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난 거대한 신화를 만드는 거야 쉽지가 않겠지만 작은 일들을 챙기면 성실하게 많이 챙기면 정말로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죠.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민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그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일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500명의 목숨이 걸린 일, 1년에 15,000명 가까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왜 그럴지 원인을 찾아내는 일, 어찌 보면 쪼개놓으면 정말 사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생을 버릴 만큼 심각한 일들입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각 행정기관, 정치권에 전달되는 그 수없이 많은 민초들의,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그 민원을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그 일을 맞닥뜨리는 정치권, 소위 정부 영역에서는 뭐 별거 아닌 일들인 경우가 많죠.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뭐 제안도 하시고 하시던데, 하여튼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수천만 건,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귀찮고 어찌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사자는 목숨이 걸린, 인생이 걸린 일인 경우가 많지요. 개개인도 그렇지만 뭐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수만 명, 뭐 수만 명 정도의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일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 수백만, 수천만이 걸린 일들로 엄청나게 많으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죠.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결국 그 한 명의 국민이 모여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한 명의 목숨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라는 걸 하다 보면 자꾸 당장에 나타나는 큰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일들을 자꾸 경시하게 되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해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 가능한 일 때문에 고통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행정 영역보다 사실 정치 영역은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거 군사 쿠데타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이제 나타났어 이러다가 요즘은 일 안 하고 왜 나타났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전에는 이 인간이 어디 가서 맨날 놀기만 하면서 어디 동네 인사라도 다녀야지 인사도 안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 보니까 정말로 할 일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밥값을 하네, 더 중요한 일을 해야지 왜 동네 이런 행사에 나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국 최고위원이 경제는 민주당 이런 강의를 아침마다 하신다는데 일주일에 2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놀라실 텐데 그 아침 7시에 하죠? 8시에 아침 8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무려 6, 70명의 국회의원이 그 공부하러 모입니다. 매주. 근데 그 모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있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합니다.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마 한번 되돌아보면 작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어요. 휴회도 거의 없었죠. 그리고 거의 비상대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저도 해외 출장 한번 못 갔던 것 같아요. 이 중에도 많을 거예요. 전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정기회 끝나면 다 여름, 겨울 뭐 출장 해외 많이 갔죠. 뭐 그 나쁜 일이라는 뜻은 아니고 여유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지금은 그러지도 못할 만큼 일이 바쁩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들도 꽤 낸 것 같습니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 민주당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게 작년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긴 했는데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국민들의 헌신과 또 희생 덕분이죠.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 당직자 또 당원, 우리 최고위원님들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 고생해 준 덕분입니다.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아쉽거나 뭐 홀가분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죠.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아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어쨌든 퇴임하는 이 장면이 저 주가지수를 보니까 정말 가슴 아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겠지요. 그렇다고 내일 모레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왔습니다. 신통한 게 하나 있지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나니까 대북비라와 대남 오물풍선이 사라졌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군과 경찰이 철수를 하고 나니까 절도 사건, 폭력 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 동안 이어졌었죠. 그게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힘 당 말고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사퇴를 당했다고 그래서 종료 선언도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이걸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자리도 바꿔드릴까요? 이제 정회선언도 우리 박찬대 직무대행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언입니다. 말씀 한번 하세요. 예. 인계받는. 이렇게 대표님, 네. 2022년 8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아까 우리 한준호 최고께서 얘기했는데 234일이 지났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울고 국민과 함께 울었고 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세계 정당사에 또 새로운 이정표도 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다시 대표직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길을 가는데 그 장도에 국민과 함께 저희가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대표로서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이 최고위원 몇 차인 줄 아십니까? 100차라면서요? 예. 100차 이거 이상한데. 요게 또 뭐- 100차인데요. 100차인데요. 백찬데요. 이 이후에는 박찬대 갑니다. 네. 제 100차 최고위원회를 정해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우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